금단의 황혼, 노을빛 추억. 들녘에 노을이 번지는 시간, 붉은 빛이 논두렁을 물들일 때면 나는 어김없이 그 시절을 떠올린다. 1960년대 말 시골 마을 골목길. 맨발로 뛰어다니던 두 아이가 있었다. 남자아이는 최민식, 여자아이는 홍진이.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자란 소꿉친구였다. 민식아, 여기 개구리 있다. 진이야, 조심해. 넘어진다. 그 시절엔 그저 친구였다. 민식은 성실한 직장인이 되어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진이는 내 아들을 낳아 키우며 주부로 살았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노는 동무였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민식은 도시로 나가 취직했고, 진이는 마을 청년과 결혼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 다 60을 넘긴 지금, 민식은 정년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고, 진이는 2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홀몸이 되어 있었다. 재회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마을 경로당 앞에서. 민식이 아니가? 어머, 진이 아니니? 35년 만에 재회.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 너머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3개월 후 봄. 민식은 요즘 들어 유독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워졌다. 아내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예배가 끝나면 진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식 씨,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아, 네. 좋았습니다. 진이 권사님은요? 경어를 쓰는 것이 어색했다. 어린 시절엔 그냥 진이야, 민식아 하고 불렀는데.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했다.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엔 옛날 이야기였다. 기억나? 우리 개울에서 미꾸라지 잡던 거. 그럼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민식 씨가 건져줬잖아요. 그때 나도 같이 빠졌는데. 웃음이 터졌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은 이상하게도 소년소녀 때의 그 웃음과 똑같았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희 씨? 그냥 그렇게 살죠, 뭐. 아들들은 다 분가했고 혼자 사니까 외롭긴 하네요. 진희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다. 남편을 잃은 지 20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혼자였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잠깐 들르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었다. 민식은 왠지 모를 연민이 들었다. 아니, 연민만은 아니었다.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외로우시면 제가 자주 들를게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민식 씨가 그러면 사모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같은 동네 친구인데 뭐. 그렇게 말했지만 민식의 가슴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4개월 후 여름. 장이 서는 날이었다. 민식은 혼자 장을 보러 나왔다가 진이를 만났다. 어머, 민식 씨. 진희 씨, 혼자 장 보세요? 네, 혼자 사니까 살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민식은 자연스럽게 진이의 장바구니를 들었다. 채소를 고르고 과일을 사고 생선을 골랐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장을 보던 부부처럼. 저기 호떡집 있네요. 하나 사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릴 때 진희 씨가 나한테 호떡 많이 사줬잖아요. 이자 쳐서 갚는 거예요. 둘은 장터 한켠 벤치에 앉아 호떡을 먹었다. 달콤한 꿀이 입안에 퍼졌다. 민식 씨. 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우리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했죠? 그럼요. 우리 둘이 동갑내기였으니까. 진이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뛰어놀기만 하던 그때로. 민식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진이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들이 보였다. 고생한 세월의 흔적들. 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희 씨,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고마워요, 민식 씨. 그 순간 둘의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식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진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 35년 민식은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식 자신도 몰랐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5개월 후 가을.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 민식과 진이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교회 예배 후 장터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사람들은 점점 두 사람을 자주 목격했다. 민식이랑 진이 요즘 많이 붙어 다니더라. 원래 어릴 적 친구래.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진이는 혼자 살아도 민식이는 마누라가 있는데. 마을의 작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느 날 오후 진이의 집 마당에서 민식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물 잘 나오죠? 고마워요, 민식 씨.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세요. 진이가 차를 내왔다.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민식 씨. 네. 요즘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해요. 민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얘기요?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난다고. 수상하다고. 침묵이 흘렀다. 가을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흔들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할 일 없으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사모님은 괜찮으실까요? 민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아내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민식이 요즘 들어 자주 외출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을. 진희 씨. 네? 나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식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희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게 말이 돼요? 진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민식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진희 씨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심장이 뛰고 웃음이 나오고 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민식 씨. 저도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6개월 후 겨울. 민식의 집 저녁 식탁. 아내 박순자는 밥을 먹지 않고 민식을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 요즘 홍진희 씨 집에 자주 가죠? 민식의 손이 멈췄다. 가긴 가는데 뭐 좀 고쳐달라고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수군대요. 무슨 소리를 수군대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홍진이한테 빠졌다고.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말도 안 돼. 우린 그냥 어릴 적 친구야. 친구는 무슨 친구? 60이 넘어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늙은이들이 바람났다고 불륜이라고 해요. 불륜이라니.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 안 했으면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순자가 밥상을 탁 쳤다. 국그릇이 쏟아졌다. 35년을 당신하고 살았어요. 자식 둘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에요. 당장 그 여자 만나는 거 끊어요. 안 그러면 뭐? 이혼할 거예요. 민식은 충격을 받았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혼이라는 말을 한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민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흐느끼는 아내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진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는 얼굴, 외로워하는 얼굴, 눈물 짓던 얼굴. 왜 이럴까? 며칠 후. 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지? 민식의 큰딸 수진이 집에 찾아왔다.
아빠, 나 좀 봐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빠가 무슨 일인지 더 잘 알잖아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다. 엄마한테서 다 들었어요. 아빠가 홍진이 아줌마한테 빠졌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수진아,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망신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진은 말을 마치고 나가버렸다. 아내도 딸도 모두가 자신을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다. 7개월 후 봄. 진이는 요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식 때문에 그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졌다. 저 여자 남의 남편 홀렸대. 혼자 산다고 외로우면 그래도 되나. 아이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진이는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민식 씨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그날 오후 민식이 찾아왔다. 진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민식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민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말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사모님과 따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당신 가정을 망치고 있어요. 진희 씨, 미안해요, 민식 씨. 저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진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희 씨, 내 잘못이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힘들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날 피하고 딸들은 날 비난하고. 하지만 진희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식 씨, 우린 안 돼요. 우린.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박순자가 서 있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순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보,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진희 씨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진희를 향해 소리쳤다. 홍진혜 씨, 당신 양심 있어요? 내 남편을 빼앗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뭐예요?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외로우면 남의 남편한테 매달려요? 여보, 그만해. 진희 씨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이에요? 아니면 내 잘못이에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35년을 당신과 살았어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당신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민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순자는 민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선택해요. 나냐, 저 여자냐? 침묵이 흘렀다. 진이는 숨이 막혔다. 나는. 민식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집에 갈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저 여자랑 평생 살아요. 순자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진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식 씨 인생을 망쳤어요. 민식은 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민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순자는 짐을 싸서 큰딸 집으로 가버렸다.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하면 우리 가족은 끝나는 거예요. 민식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이? 하지만 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외로움,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이게 사랑인가? 민식은 자신에게 물었다. 60이 넘어서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 이게 사랑일 수 있을까? 선택의 순간. 한 달 후. 민식은 한 달 동안 혼자 지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딸들도 연락을 끊었다. 진이와도 만나지 않았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민식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식은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25에 결혼해서 평생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사고 빚을 갚고 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행복했을까? 아니, 불행하지는 않았다. 그저 무미건조했다. 매일이 똑같았고 감정의 기복 없이 그냥 살아왔다. 그런데 진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 가슴이 뛰었고 웃음이 났고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게 잘못된 건가? 민식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진이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저녁 노을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 민식 씨, 진이 씨. 진이는 민식 옆에 앉았다.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식 씨,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요? 저는 이 마을을 떠날 거예요. 민식은 놀라 진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민식 씨 가정이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진이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큰아들이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살려고요. 손주들도 봐주고. 민식의 가슴이 무너졌다. 진이 씨, 가지 마요. 민식 씨, 나도 결정했어요. 민식은 진이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 마을을 떠날 거예요. 뭐라고요? 35년을 아내와 살았어요.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고마웠고 나름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진희 씨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를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나를 느낀 건 처음이에요. 민식 씨. 하지만 사모님은요? 자식들은요? 그들은 나 없이도 잘 살 거예요. 딸들은 다 성인이고 가정이 있어요. 아내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상처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진희 씨. 민식은 진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60년을 살았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는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죄책감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래요.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불륜이라고 파렴치한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민식 씨. 아니에요. 진이는 울었다.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민식은 진이를 안았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다. 일주일 후 민식은 집을 정리했다. 35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 추억들. 큰딸 수진이 찾아왔다. 아빠, 정말 그러실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신다고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면 됩니까? 저희는요? 저희 체면은요? 민식은 딸을 안았다. 아빠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안다. 하지만 아빠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아빠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부모님 위해, 아내 위해, 너희들 위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수지는 울었다.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안하다, 수진아. 민식은 딸을 놓아주고 집을 나섰다. 그날 오후 마을 버스 정류장. 민식과 진이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 진짜로 떠나는구나. 나이가 몇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나. 자식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민식과 진이는 그 시선들을 견뎠다. 버스가 왔다. 민식 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진희 씨. 우리 가요.
둘은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마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살았던 곳, 추억이 가득한 곳. 민식 씨, 후회 안 하시겠어요? 민식은 진이의 손을 잡았다.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지 않을 것보다는 낫죠. 진이는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도시로 가서 작은 방이라도 구해야죠.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둘이서. 사람들이 욕할 텐데. 욕하게 내버려둬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다. 민식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딸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아빠가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선택했다. 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식 씨, 제가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이는 민식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민식도 웃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석양을 향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할 것이다. 불륜이라고 파렴치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만 확실한 건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 황혼에 찾아온 사랑.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6개월 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했다. 민식이랑 진이 서울 간다더니 소식이 없네. 자식들이 연락 끊었대. 그럴 만도 하지. 부모가 그 짓을 했는데. 박순자는 여전히 큰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민식은 서명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냥 연락이 끊겼다. 순자는 밤마다 울었다. 35년의 추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왜 나를 버린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분노와 배신감 사이로 묘한 해방감 같은 것. 어쩌면 나도 남편에게 갇혀 살았던 건 아닐까? 같은 시각 서울. 작은 원룸. 민식과 진이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오늘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경비일이에요. 월급은 적지만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이는 웃었다.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 구했어요. 진이 씨 나이에 설거지를.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식 씨 후회해요? 민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끔 딸들 생각나고 아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진아 씨는요? 저도요. 처음엔 죄책감에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참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상한 게 뭐가 나쁜가요? 진이가 민식의 손을 잡았다. 민식 씨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인생에 의미를 줘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고향에 있지 않았다. 평생을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다. 사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잃게 한다. 체면을, 가족을, 명예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모든 것을 얻게 한다. 진짜 자신을, 뜨거운 심장을, 살아있음을. 민식과 진이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황혼에 찾아온 금단의 사랑.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역사만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행복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